네, 장관님 어느덧 장관 되신 지가 1년 4개월 정도 되셨죠.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두 번째 국감인데요. 우선 오늘 업무 현황 보고 하셨는데 반가운 것은 범죄자 불법 수익, 범죄 불법 수익에 대해서 5배 이상 환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가웠고요.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께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범죄 수사만큼이나 어려운 게 불법 수익 환수하는 건데 그거는 되게 잘 하셨고, 그다음에 하나 또 아쉬운 거는 벌금과 관련된 사면. 예전에 제가 장관님께 부분 사면이라는 제도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김현철 씨를 사면해 줬을 때 벌금은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사면. 그래서 예컨대 이제 부정부패로 불법 수익을 얻는 기업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제외한 사면도 고려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하실 때 이 부분 사면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사면을 갖다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면에 있어서는 벌금 미납의 경우에는 사면 대상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면만 그렇고 과거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최근에 있어서 과거에도 벌금 없었나요? 사면은 2번 정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문재인 정부 때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은 저희 정부 때인데요. 그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때 벌금 제가 사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82억 사면에 대해서 그 점을 지적하면서 부분 사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는 꼭 좀 유념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점을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장관께서 이제 하신 말 중에 이것은 좀 지키지 않으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인사검증과 관련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좀 화면 좀 봐주실까요? 2022년 7월 28일 우리 국회에서 장관께서 이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할 때 민주당 의원들께서 우려라든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장관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인사검증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해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 고려를 그래서 임명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제가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임명권자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롯이 그냥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에는 국민적인 지탄이 커지면 제가 다른 종류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지나서 이제 2023년 7월에 그때 장관께서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인 기계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것까지가 임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저번에 있었던 2, 3월의 그 케이스처럼 저희가 캐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것은 저희의 목표이고, 판단의 문제는 대통령실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작년 여름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2023년 7월 26일 국회에서 하신 건데요. 저번에 있었던 2, 3월의 그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 후보자 자녀 학폭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모르고 넘어갔던 것이 분명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일단은 판단의 문제는 대통령실 영역이고 인사정보관리단은 아주 그냥 기초적인 이렇게 조사만 한다. 오늘도 아까 어떤 의원님 질문에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송기현 의원님이 그렇게 정리하셨죠. 예, 제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김행 여성가족 장관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제 학력에 대해서 경력에 대해서 언론에 버젓이 넥서스 상임 고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김행 후보자는 넥서스에 근무한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해요, 의원들의 질의에. 이거 봐서는 후보자 본인도 기억하지 못한 거 봐서는 인사정보관리단도 이 점을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인사검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좋아요. 그럼 계속 묻겠습니다. 그러면 김행 후보자가 주식 파킹 논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자 보도인가요? 소셜뉴스 최대 주주로 김행 후보자의 딸이 최대 주주인 것이 확인됐고, 재산도 3년 만에 4억 원에서 57억 원 대폭 증가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사실관계는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같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 확인드리지는 여성 혐오를 일으키는 기사에 대해서
코인으로 보상을 했다는 지금 보도도 있고 거의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거의 사실로 밝혀졌다는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지금 동의하에서 진행되는 김해 검증이기 후보자도 때문에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가요? 여러 가지 문제된 발언들이 많은데 그럼 이런 것들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대통령실로 갔단 말입니까? 법무부 장관을 걸른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빼고 안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그것이 대통령실에 보고되게끔 그렇게 하셨는지요? 어쨌든 구체적인 검증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인 프로토콜에 따라서 기계적 검증을 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보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이제 대법원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인데요. 제가 2022년 국회에서 장관께 질의했을 때 대법관은 인사 검증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제 장관께서 첫째로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 검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그리고 답변인데? 예 아까도 대법원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니까 인사 검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과거에도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신 걸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답변 제가 답변 법무부 드렸죠. 장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대법원장은 기초적인 검증을 했다고 말씀을 아까 하신 거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사법부의 제청이 아니니까 행정부에 지명하는 것이고 제청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건 어떻게- 행정부에 저 아까 맨 처음에 예. 아까 책임을 지시거나 욕을 먹어도 제가 먹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김해 후보자 신원식 씨 그다음에 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부결에 대해서는 좀 제 생각을 이미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여기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법 공백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균용 후보자를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공백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자, 정리하십시오. 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